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SD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뷰 코퍼레이션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업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죠. 매칭 플랫폼 레뷰를 통해서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일단 동사에게는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상장 당일에 급등을 했었죠. 41,950원에서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당시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상장 당일날 분석을 해드리면서 35,000원에서 4만원대 사이권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충분한 또 조정을 거친 후에 재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장 당일에 지난 10월 6일이었죠. 일단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매도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1월 13일에는 11,000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11,000원대까지.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에 41,9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아주 급락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11,000원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 반전, 11월 들어서 지수가 먼저 이제 상승세로 돌았었는데, 지수의 상승 반전과 함께 동사도 이제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비로 확보가 됐죠. 이런 모습을 보시다가 최근 들어서는 동사가 이렇게 또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에게는 최근 들어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공기업에 3년 연속 이렇게 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도 일단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는 상태있죠. 동사는 국내 인플루언서 산업에서 독보적인 양질의 자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업계 내 최다 캠페인을 오프하는 등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사에게는 현재 국내외 누적 인플루언서 회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광고주가 광고 캠페인을 개최하면 레뷰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광고비를 수취하고, 또 인플루언서 회원들은 캠페인 광고를 SNS에 수행해서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2021년부로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 규모가 검색 광고를 상회했고 또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시장 점유율 66% 정도로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사의 이런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1위, 6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잠깐 반짝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카페24에 대한 구글의 투자
가 일단 그 동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동사도 이 카페24 쇼핑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바가 있었죠. 유튜브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리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동사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루언서 사업이 그 핫한 그 유튜브 쇼핑이라든가 또 틱톡,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개된 취직과 이렇게 모두 엮여가면서 이렇게 그 동사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면 그동안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 왔죠. 일단 2020년대 173억에 대한 매출이 21년에는 230억으로, 그리고 또 지난해 403억까지 이렇게 빠르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도 따라서 적자였던 것이 21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45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77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403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그 377억으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한 39% 정도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그래서 이런 매출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한 22억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이는 그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 비용 부담도 좀 확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60명의 인력을 또 충원을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일단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도 좀 높아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잠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9년간 축적한 다양한 SNS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자 인당 운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올해 그 60여 명의 그 인원 충원에 따른 부분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SNS 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MZ세대 중심의 가치 소비 확산, 그리고 또 지역 캠페인의 증가 등으로 이렇게 그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외 시장의 진출이 확대되면은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그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다져가면서 상승이 시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그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보합권에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서는 한때 일단 그 마이너스권까지 밀리기로 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도 현재 300만 주 넘게 수반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현재 시점에서 큰 문제점은 상단에 포진이 되는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동서는 상장 당일, 지난 10월 6일이었죠. 상장 당일 거래량 이후에 현재 최대 거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대가 바로 그 다음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거래가 집중이 되는 구간이 되겠는데, 이 가격대가 한 23,000원대,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되겠죠.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일단 최대 매물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야 이런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그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오늘과 같은 300~400만 주 이상, 뭐 거래량이 좀 많으면 좋겠죠. 뭐 최소한 300만 주대 이상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된다라면은 매도 타임을 한 템포 좀 늦춰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 속에서 꾸준하게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임을 늦춰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현재쯤에서 아직 추세적인 전환보다는 일시적인 그동안 낙폭이 컸던 데다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요인들과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시도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 2만 3천 원 사이에서는 추가 상승을 시도할 때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그동안 이후에 손바뀜 여부 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조절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면을 살려주는 것들이 보다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께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현실화되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이로 인해서 내년도 최대 실적들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세력들의 강력한 매집과 함께 급등 랠리가 임박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율은 2000% 정도로서 아주 뛰어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수익성도 유지가 되고 있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이 반도체 업황들이 회복이 되면서 현재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점들도 고려가 되겠죠. 바이오 장비 쪽으로 이미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데에서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등의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내년도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쪽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도 지분을 인수했죠. 이 관계사 함께 미국 2차 전지 업체 지분 30% 정도 가량을 취득을 하면서 2대주로 올라섰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인도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인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동사가 1위 줄어났던 미국 2차 전지 업체도 인도 투자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가시화되면서 현실화되어지면서 내년도에 최대 실적들을 경신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세력들의 매집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게나 보여지는데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5,000원대로 추구를 해서 계속해서 지선이 작용을 했었죠. 이번에도 5,000원대에서 마지노선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에는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상당히 수상한 심상치 않은 대량 거래가 수반했죠. 이 거래량의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박스권에 선들이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싹쓸이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하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됐다가 한번 흔들어대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 받아먹고 2,000원대 있던 주가가 이런 그 대량 거래소가 수반이 되면서 28,000원까지 13배나 수직 상승을 했었죠. 아주 가파른 폭등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도 하단에는 제2등평균 수렴을 이루면서 강력하게 지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 이런 흐름들과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그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흐름에서 보면. 따라서 현재는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를 주고 있는데 하단에서는 강력하게 지선이 받쳐주고 있고 반면에 상방향에서는 상단에서는 현재 매물이 별로 없죠. 이렇게 매물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세력들이 한번 작정을 하고 날리기 시작을 하면은 가파르게 급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좋은 타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줘야 되겠는데 비중을 좀 실어서 담아두셔야 되겠죠. 40~50% 정도 비중을 실어줘야겠다. 5% 또 10% 이렇게 적은 비중을 실는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뭐 리스크 관리를 나름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수익도 생각만큼 나지 않죠. 따라서 확실하게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바닥부터 진행이 된 종목들 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그 특성을 가진 종목을 한 두세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동사는 이런 흐름에 맞는 딱 들어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7,500원부터 매수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400원까지 살짝 밀렸다가 11,000원까지 바로 올랐죠. 현재는 뭐 조폭 조정을 받으면서 10,000원대를 살짝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마지막 변동성을 준 이후에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임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7,500원 박스권 하단부터 9,000원 정도 사이까지 분할로 매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평균 매수 가격은 8,000원 정도 초반이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목표 가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15,000, 16,000원대도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물 부담을 보면 매물 압박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량 국면에서 상당히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승을 하면 할수록 매물에 대한 부담들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따라서 15,000, 16,000원대 3번쯤 호흡 조절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20,000원대 안착을 하면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50%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0%를 올리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 이 종목은 그동안에 거듭된 투자 실패로 인해서 손실이 아주 커서 그야말로 절실하게 원금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분은 이런 절실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세력주를 바닥권부터 매수를 해서 급등 랠리를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유로 진행하겠는데 이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만 주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SG경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